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작심 발언이 국민의힘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회에 출연해서 영남권 스타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을 처음으로 꺼낸 뒤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가장 예민한 공천 문제를, 그것도 중진들이 즐비한 여당의 텃밭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영남권 의원들은 공천 개입이라면서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배두헌 기자가 전합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띄운 영남 스타의원 서울 출마론이 여권 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남 의원들 좀 결단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몇 명이고 누군지 아직 파악 안 했는데 스타들이 서울로 좀 와야죠. 서울로 와야 된다. 그렇죠. 거기 스타가 있으면 아주 험지에 와서 와서 한번 뭐 힘든 거를 한번 도와줘야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민이 정치인 때문에 희생됐어.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인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영남 쪽은 쉽게 당선되니 젊은 사람들이 가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111석의 국민의힘은 영남 65석 가운데 56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의원들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PK 지역 한 의원은 채널A에 혁신의 개념부터 얘기해야지 이건 공천 개입 아니냐고 했고, TK 지역 한 의원도 지금 공천 얘기는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PK 지역 중진 의원도 앞으로 총선기획단, 공관위와 갈등이 많겠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영남권을 벗어나자 분위기가 약간 달랐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고, 한 초선 의원은 영남에서 아직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야 성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 위원장이 개인 의견이라고 강조했지만 민감한 공천 이슈를 띄운 만큼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총선 체제 본격 전환을 앞두고 민주당 내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비명계는 친명계 일색인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에 더해 총선 밑그림을 그리게 될 친명계 당 사무총장을 해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음 주 총선기획단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청년과 여성이 함께하는 기획단 인선이 진행 중이라며 관례에 따라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이에 비명계는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을 해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비명계 원내대표단이 일괄 사퇴하며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했지만 물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무총장 투표가 반려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아예 끝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회의성 상황에서 듣지는 못했습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통합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당장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 부총장들을 사임시켜야 한다고 했고, 비명계 다른 의원도 사무총장 사퇴를 주장하며 말로만 단합, 뒤로는 분열이 조장하면 당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원외 친명 인사를 어제 최고위원으로 임명하자 본격적인 공천 갈등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도부 한 의원은 대표가 통합 의지와 시스템 공천을 수차례 설명해도 믿지 않는 진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총선 체제가 가속화될수록 계파 갈등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유 기자, 어제 이 자리에서 밝힌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그 발언, 이 쓴약에 대한 파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코앞에 다가온 총선에 또 예민한 공천 관련 이슈다 보니까요.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제가 다수 영남권 의원들과 직접 통화를 해봤거든요. 우선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이 밀릴 때까지 밀리면 막판에 히든카드로 써야 할
패인데 왜 벌써부터 꺼내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냐는 거죠. 또 총선에 도움되는 전략도 아니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영남 의원을 서울로 올려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서울 수도권 의원은 의문의 일패라는 거죠. 차라리 중진 의원 용태로는 내세우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영남 물갈이 카드를 나중에 갑자기 꺼내들면요, 더 크게 반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방주사 차원에서 미리 언급을 하는 것 같다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진행한 한 언론 인터뷰에서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 또 그리고 김기현 대표 이름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두 의원은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논란이 커지자 인 위원장은 오늘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특정 인물을 언급한 것을 부인을 하면서요, TK, PK에서 참신한 인물이 서울로 와서 도와주면 고맙겠다, 이런 뜻이지 최종 결정은 혁신위가 할 일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제가 그러니까 이 혁신이 첫 회의를 한 날이었는데 예민한 공천 이야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 위원장의 어제 이 발언에서 그 맥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변해야 될 거는 스스로 알아서 저희들이 안 바꿀 수 없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안 바꿀 수 없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게 이번 혁신위의 핵심 역할이라는 건데요. 어차피 공천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다루긴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영남권 물갈이론을 일찌감치 분위기 조성을 하면 앞으로 총선 관련 기구가 만들어져서 논의를 할 때도 풀어가기 수월할 수 있겠죠. 다만 혁신위도 아직까지는 인 위원장 사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혁신위가 어제 1호 안건으로 내세운 게 이 대사면입니다. 이 대사면 관련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면 당사자들이 이틀째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요, 오히려 사람을 모욕 주려는 것 아니냐고 했었고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음대로 죄를 만들어 징계하고 또 마음대로 사면하냐면서 반발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에서요, 이 병주고 약주고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제명을 추진해온 안철수 의원 기억하시죠? 대사면 혁신안에도 안 의원 측은 예정대로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청원을 할 것이고 판단은 당의 몫으로 또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반발도 크고 시끌시끌한데 이 1호 혁신안 대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취재를 해보니 당 대표가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어서요. 최고위원들이 크게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수용 가능성이 큽니다. 혁신위는 모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첫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화 묘역을 찾는데요. 이때 모이게 되면 대사면 혁신안을 최고위로 올릴지 여부를 결정해서 곧바로 당일 열리는 최고위에서 논의될 수 있게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보면 인요한 이 혁신위가 초반이 아슬아슬한 것 같으면서도 시선을 끄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대사면과 또 이 스타 영남 의원 험지 출마론을 띄우면서요, 주목도는 확실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혁신위는 다음 2호 안건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요, 과거 혁신위들에서 나왔던 안들을 살펴보면서 괜찮은 것들을 선별을 해서 빠르게 최고위로 올려보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남현희 선수의 결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전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전모 씨. 결국 또 다른 사기 혐의가 불거지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경찰은 전 씨를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뿐 아니라 남현희 씨 역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도 접수됐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오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모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전 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특별연사로 나섰던 독서 모임 세미나. 전 씨는 자신을 남 씨 약혼자로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호텔 카지노 그룹 파라다이스의 혼외자인데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힌 겁니다. 전 씨는 이후 참석자들에게 사업 제안을 하며 수천만 원 대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인인 남 씨와 결혼한다는 말에 전 씨 말을 더 신뢰하게 됐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재벌 상속자 신분이나 유명인 약혼자 신분을 내세워 애플리케이션 개발 투자 혹은 대출 투자 등을 권유한 뒤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수사 중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전 씨가 피해 수익을 이용해 남 씨와 결혼 준비를 하거나 사업을 준비했다고 의심되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며 오늘 서울경찰청에 남 씨 등에 대한 진정을 냈습니다. 남현우 씨가 받은 벤틀리와 명품 가방이 범죄 수입으로부터 나왔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전 씨 관련 사기 사건을 묶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렇게 전 씨와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남현희 씨는 과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채널A 취재진과 만난 남 씨는 사기 정황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현희 씨는 재혼 상대였던 전 씨가 투자를 받으려 한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명한 건 제가 그 무슨 일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그거를 내가 나 때문에 했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자신이 무관한 정황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다 똑같이 하나같이 말해요. 정가 남현이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그 사이에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아카데미 선생님들 또한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 친구들끼리도 몰라요. 서로 투자했는지를.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남 씨는 전 씨가 평소에도 자산 가임을 과시하고 다녔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을 속여왔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자기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처럼 해놓고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 주변 사람들 안심시켜놓고 이거 투자하면 이만큼 벌 수 있다? 그 구조로 지금 남들 다 속인 거고요. 기존에 저한테도 있는 옷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옷 다 버리라고. 왜 그런 옷 입냐고. 전 씨는 집과 명품 등 물질적인 호의를 베풀었고 집 명의도 해준다고 했어요. 명품도 저한테 많지만 다 사줬어요. 안 사 하면 집에는 또 여러 가지 명품을 사서 쇼핑백을 다 이미 세팅을 해놓고. 정신적으로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운동하면서 네가 얼마나 당당하게 다녔는데 왜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못하고 고개 숙이고 다니냐. 저는 그게 되게 고마웠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당당하게 다니라는 그 말이. 자기가 다 지지해 줄 것처럼 말했으니까요. 재벌가의 혼외자식이라는 말에 의심이 들 때면 전 씨는 지인들을 통해 남 씨를 안심시키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엄마한테 나 직접 듣고 싶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내가 엄마를 설득시켜볼게. 엄마, 우리 현이한테는 말하자. 현이한테는 솔직하게 말하자. 강화에 고향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한 명만큼은 내가 다 얘기해놨어. 쟤 뭐 원래는 이거다. 뭐 파라다이스 아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뜨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얘기를 알고 있다는 여자가 뭔 일이야. 너 맞는데 이거 얘기를 못해서 어떡하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남 씨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합니다. 그날 저는 그냥 평온했던 가정이나 아카데미가 지금 다 완전 그냥 다 내려앉았어요. 지금요. 이거를 수습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운동선수로만 20몇 년을 살다 보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마약 시약 검사를 받고 1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죄송하다면서 고개는 숙였지만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서 밖을 나섭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지 닷새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이미 제출했고요. 다음 정식 조사 때 필요한 요청사항들 잘 응하고 왔습니다. 추후에 조만간 조사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시약 검사와 함께 간단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출석 때만 해도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조사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대답하겠습니다. 정작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지난 25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이 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를 한 데 이어 모바일 등을 채취해 국립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시약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추가 출석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간이 시약 검사의 경우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 씨가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 씨로부터 협박을 당해 3억 5천만 원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권지용 씨에 대한 출석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 개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밤사이 최대 규모의 공습을 펼쳤는데 가자지구 전역에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핵심 지휘관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암흑 속 가자지구에서 커다란 굉음이 울리고 불빛이 번뜩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27일 밤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틀 연속 제한적 지상전에 이어 작전 규모를 확대한 것인데 친이스라엘 매체 예루살렘 포스트는 지상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בשעות האחרונות הגברנו את התקיפות בעזה. חיל האוויר תוקף באופן נרחב מטרות תת-קרקע ותשתיות טרור.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으로 지하 표적 150곳을 타격했고 하마스 대원 1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7일 첫 기습 당시 패러글라이딩 부대를 포함해 공중작전을 지휘했던 책임자와 하마스 해군사령관을 사살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통신과 인터넷은 15시간 넘게 끊겨 있습니다. The local radio stations are intercepted by the Israeli spokespersons and the Israeli Arab spokespersons who keep killing or keep sending warnings to the people. 하마스는 유혈 보복을 자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성명을 냈고 팔레스타인 언론인 연합도 학살 사실 보도를 막으려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자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비열한 휴전 요구를 거부한다며 세계가 나치와 IS에게 하듯 하마스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자지구에서 가장 큰 병원 지하에 하마스의 비밀 지휘부가 있다고 콕 집어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어제 공개한 3D 영상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병원이지만 지하로 땅굴이 연결되고 수많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은 가자지구 내 가장 큰 병원인 시파병원으로 그 지하 땅굴에 하마스 사령부가 숨어 있다고 이스라엘군은 주장했습니다. By operating from these hospitals, Hamas not only endangers the lives of Israelis, civilians, but also exploit innocent Gazan civilians as human shield. 병원 위성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건물 곳곳 지하에 무기고와 회의실 등 하마스의 여러 시설이 설치돼 있고 땅굴이 병원 외부로도 통한다는 겁니다. 하마스가 병원 연료를 훔쳐 쓰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지상전 확대 수순에 돌입하며 병원 공습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민간인 학살 구실을 만들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시파병원은 부상자들이 넘쳐나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신생아들은 연료 부족으로 생사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밤 공습 때 이 병원 지하 공간을 타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버스에서 앞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이 겁먹지 않고 소리를 치면서 이 주위에 적극적으로 범행 사실을 알린 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도로에 정차한 버스로 경찰 한 명이 들어갑니다. 잠시 후 중년 여성이 나온 뒤 버스 문이 닫힙니다. 현장에 도착한 여경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여성. 여경 등 뒤로 손을 두르는 신용을 합니다. 또 다른 경찰에게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 누군가 조용히 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알립니다. 이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버스에 탔던 한 60대 남성은 앞자리 등받이를 만지는 척하며 손을 뻗어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고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돌아보자 조용히 하라면서 입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곧바로 비명을 질렀고 버스기사를 향해 경찰서로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뒤에서 여자분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뭔가 해서 이렇게 백미러를 봤더니 본인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서로 차를 좀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운행을 하면서 경찰이 신고하게 된 거죠. 버스기사는 경찰과 통화하며 내 정류장을 더 이동했습니다. 가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뒷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뒷문은 그분이 도망칠까 봐 안 열어주고 도착하고서 한 1, 2분 정도 되니까 경찰분이 오셨더라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해자를 버스 밖으로 불러 가해자와 분리해 조사한 뒤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동종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한 해 방문하는 사람만 100만 명이 넘는 일본의 유명 산악지대에서 한국인 남성 등산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행한 일행 한 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는 일본 북알프스입니다. 특히 해발 3,190m의 봉우리 오쿠오타 카다키로 가는 등산로는 험난한 산세 때문에 북알프스의 맹주로 불립니다. 이곳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등산객 한 명이 한국인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찰에 따르면 50대 한국인 김모 씨로 지난 22일 오전 8시 25분쯤 발견됐습니다. 김 씨를 발견한 산장 지배인은 남성이 쓰러져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사망 원인을 저체온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일행 한 명과 함께 나고야 주부 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입국 서류에 4박 5일 일정으로 등산을 할 계획이라고 작성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입국한 나머지 일행 한 명도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분은 이제 일본 관할 당국에서 계속 수색 중이거든요. 지난 16일에도 일본 북알프스에서 50대 남성이 혼자 등산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해발 약 2,700m에 설치된 텐트 안으로 외상은 없고 사용한 난방기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1년 전 이태원 참사는 토요일에 발생했습니다. 올해 헬로윈 기간엔 이태원 대신 홍대로 이 사람들이 몰릴 거란 전망에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정근 기자, 지금 홍대 거리에 사람들 많습니까? 네, 저녁이 되면서 이곳 홍대 거리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헬로윈 분장을 한 시민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클럽 골목들은 평일이었던 어제에 비해 훨씬 혼잡한 모습입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밤 홍대 거리에 최대 7만 명의 인파가 몰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만 해도 예상보다 많은 약 8만 명의 인파가 몰렸던 만큼 주말인 오늘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에도 참사가 발생했던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1년 전 참사를 겪었던 이태원엔 어제 2만 명의 시민이 찾았습니다. 반면 홍대 거리엔 헬로윈을 즐기러 나온 사람이 많았는데요. 경찰과 지자체는 오늘 오후 8시 즈음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걸로 보고 인파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클럽과 음식점 거리 등 주요 거리마다 경찰과 안전요원이 순찰을 돌고 있고 인파가 뒤엉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골목 가운데엔 펜스를 쳐놨습니다. 마포구청 관제실에서도 대형 모니터로 실시간 현장 밀집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대 거리는 좁은 골목길이 많은 이태원과 달리 탁 트인 공간이 많아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은 낮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 주변이나 클럽 인근은 인파로 붐빌 게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대 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밥상 물가가 끝없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반값 할인 행사에 몰리고 있습니다. 마트에는 반값 한우, 반값 킹크랩을 사려는 긴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수산물 코너 앞에 매장을 빙 두를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킹크랩 반값 할인 소식에 아침부터 하나둘 모여든 소비자들입니다. 가서 맛있게 먹어봅시다. 80마리 한정 판매, 2.5에서 3kg 정도 하는 킹크랩 한 마리 가격은 12에서 15만 원 선입니다. 기다렸다 구매한 소비자는 만족스럽습니다. 판매를 시작한 지 37분 만에 킹크랩 80마리는 동났습니다. 근데 한 20분에서 25분 기다렸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애들하고 딸이랑 같이 먹어야지. 한우 코너도 붐빕니다. 고객님, 1인 한 팩입니다. 50% 할인하는 한우 등심은 180팩 정도 준비됐는데요. 마트 문을 연 지 1시간 만에 140팩 넘게 팔렸습니다. 평소 100g당 10,000원이 넘는 등심을 5,000원에서 6,000원대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우라는 거 자체가 고기 가격 자체가 좀 비쌌는데 많이 싸지면 약간은 기다릴 수 있는 용의는 있어요. 평상시에는 좀 많이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 먹기가 조금 힘들기는 해요.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다음 달 1일까지 한우 5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지난 8월과 9월 모두 소비자 물가가 3%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자 조금이라도 저렴한 식재료가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반값 할인이 장보기 부담스러워진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야구계의 살아있는 레전드,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이정우 선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외국 이제 메이저리그로 진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떤 계기 때문에 하시게 된 건지? 결심을 가진 거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2년 전에 도쿄올림픽 했을 때 이제 좋은 투수들을 상대하면서 나도 더 좋은 큰 리그에 가서 야구 선수로서 더 스텝업을 시키고 싶다, 아니면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투수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프리미어 10이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 때 이제 제가 일본 투수 야마모토라는 투수한테 제가 3구 3진을 먹은 적이 있어요. 도쿄올림픽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다시 2안타를 제가 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그 투수를 다시 만나면은 잘 상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선수도 올해 메이저리그 도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을 거 아닙니까? 야구를 시작했을 때는 난 언젠가 메이저리그를 갈 거다. 네, 이게 초등학생 때는 꿈을 꿔요, 그렇게. 야구를 시작한 초등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다 이제 하성형처럼 될 거고 류현진 선배님처럼 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야구를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도 이제 프로는 갈 거야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이제 고등학교 되면 현실이에요. 이제 프로 가야 되나 대학 가야 되나 쉽지가 않고. 네, 그래서 저도 초등학생 때까지는 분명 메이저리그 선수가 돼야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전 중학교 때부터 접었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접고 진짜 프로야구 선수 한국에서 최고가 돼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했고, 일단 저는 운이 좋았어요. 우리 팀, 지금 제 히어로즈라는 팀이 가장 가까이 있는 하성이 형이 같이 야구를 하다가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셨기 때문에 형들을 그렇게 보면서 저도 조금씩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롤 모델로 삼는 선수가 혹시? 이치로 선수라고. 이치로 선수? 네. 아빠가 이제 처음 제 야구를 시작할 때 반대를 엄청 하셨는데 이제 우타자였어요, 제가. 그럼 야구를 하는 대신 좌타자를 해라. 그럼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좌타를 했는데 이제 아빠가 알려줬던 선수가 이치로 선수였어요.
그때 당시는 좌타가 많이 없었어요. 아, 좌타가 없었기 그리고 때문에 좌타가 희소성도 있고. 네, 1루까지 더 가깝고. 근데 제가 야구를 시작하는 시기에 다 저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좌타로 지금은 나오는군요. 좌타가 더 많아요. 지금 이제 오히려 우타가 귀해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야구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안 도와주고 처음엔 반대까지 했다. 약간의 반항심도 들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땐 몰랐죠. 왜? 근데 이제 커서 느껴보니까 같은 길을 제가 간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 같은 길에 또 아빠가 최고의 슈퍼스타시다 보니까 제가 느낄 이제 그 부담감이나 또 잘 안 됐을 때 제가 느껴야 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걱정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워낙 유명한 타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좀 어릴 때 봐주시진 않았을까? 아, 전혀 안 봐주셨습니다. 전혀 안 봐주세요? 네.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는 좀 속상했죠. 서운했죠. 왜냐면은 아빠가 제일 야구 잘하는 선수인데. 근데 그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빠의 가르침은 이미 프로 선수들이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야지 초등학생한테 어른 하는 거 가르쳐줘봤자 솔직히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아버지가 저를 가르쳐줬을 경우에 제가 학교 가서 코치님들이 알려주시는 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더 잘해요.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빠는 거기까지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인 돼서는 제가 잘 안 물어보죠. 하루에 연습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경기를 했는데 제가 못 쳤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집에 가서 스윙을 하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개수를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막 진짜 야구 잘했던 선수들 보면 막 하루 1000개. 1000개?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내가 내 혼을 담아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개수를 생각해서 해보자 했는데 그게 딱 200개가 나와서. 이 야구는 정말 반복 훈련이 중요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내 몸에 쌓여서 이제 감각으로 치는 게 야구예요. 저희가 공이 너무 빠르고 공이 빠르게 오다 변화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냥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던 훈련으로 감각이 생겨서 감각으로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구의 신이다. 부담감 없습니까? 어른들의 시선은 좀 힘들었죠. 네가 네. 이종범 씨 아들이구나. 네. 뭐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는 시선으로 보니까 잘하면 무조건 아빠 아들이니까 잘해야 되는 거고 못하면 이종범 아들인데 이것밖에 못해? 약간 이래버리니까 그냥 이제 체념을 약간 하고. 체념. 네. 그럼 못하면 욕 먹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약간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세진 것 같아요. 어쩌라고? 네. 뭐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더 잘해서 나중에 아빠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질 때쯤 한 번 더 나로 인해서 아빠의 활약상이 또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2017년 야구계, 프로야구에 데뷔한 이후로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기량으로 굉장히 야구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매번 발전할 수 있는 기량, 여기 배경은 뭘까요? 야구는 매일매일 열리기 때문에 좀 리셋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못해도 내일 경기가 있고 5번의 타석을 들어가면 4번을 못 쳐도 그 5번째 타석이 남아있잖아요. 내가 앞에 안타를 쳤든 못 쳤든 중요하잖아요.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일 아니면은 그 다음 타석 그걸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빨리빨리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를 혹자는 체력을 하는 경기도 맞지만 멘탈 싸움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엄청 멘탈 싸움이죠. 아버지 이종범 선수도 이정우 선수처럼 24살에 MVP를 땄어요. 24살의 아버지와 24살의 이정우 누가 더 야구를 잘한다고 봅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더 잘하세요? 네. 정말 그거는 올타임 넘버원으로 불릴 성적을 그 해에 내셨기 때문에 네, 그건 아버지죠.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할 거 아닙니까, 언젠가? 네. 아들을 낳아요. 네. 야구 시킬 생각 있으십니까? 네, 하고 싶다고 하면 시켜야죠. 투수 타자 뭐? 무조건 타자죠. 무조건 타자? 네. 왜요? 투수도 좋죠. 타자, 저 타자지. 3타자로? 네, 3타자. 3타자로? 3타자로. 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MVP도 타야 돼요. MVP도 타야 돼요? 저 아빠랑 저도 탔기 때문에 똑같이 MVP 타야 되고. 타격왕도 해야 되고. 메이저리그나 뭐 다른 해외 리그로 나가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정우 선수는 국가대표 야구팀이죠. 네. 앞으로 이제 메이저리그를 간다고 해도 태극마크를 이제 붙이고 뛰는 모습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올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 못 나간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다쳤을 때 가장 큰 생각이 팀에 대한 미안함이었고 두 번째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었어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말 저는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안 뽑힐 때까지 하고 싶은데. 멋있습니다. 미국 진출을 선언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직접 단장님이 오시는 팀도 있었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받게 되면 좀 부담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의 기량을 그 한 경기로 체크하기에는 너무 짧은 경기고 그리고 야구는 또 변수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직접 봤을 때 한 것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의식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국내 리그에서는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잘하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가면은 좀 힘든 시간을 겪는 선수들도 간혹가다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면은 사실 도전 못한다 생각하고 야구를 뭐 제가 앞으로 뭐 3, 4년, 4, 5년 더 할 게 아니라 더 15년, 20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리그 같은 경우는 평균 시속이 140km입니다. 근데 메이저리그 가면은 평균 구속이 150km를 넘을 거예요. 메이저리그에 공을 치려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가면은 쉽지 않겠지만 거기 사람이 던지는 거기 때문에 기계가 던지진 않잖아요. 사람이 던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수들은 좀 보다 보면 눈에 익거든요. 그 적응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좀 급선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이저리그를 가면 어떤 선수의 공을 좀 받아서 쳐보고 싶어요? 저 류현진 선배님이요. 류현진 선배님? 네. 류현진 선수? 네. 그때 열심히 칠 거죠? 네. 선배라고 안 봐주고. 아유, 프로 세계에 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네. 지금까지 이정우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울긋불긋 물든 가을산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단풍이 절정을 맞이했는데요. 내일도 단풍 구경 가기 좋은 날씨입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데다 공기질 무난하겠고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옷을 여러 벌 껴입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이 10도 안팎에서 출발해서 쌀쌀합니다.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오전까지 내륙에 안개가 짙게 껴서 가시거리가 200m까지 좁혀지겠습니다. 한낮엔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엔 수도권과 영서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반값 세일 소식만 들리면 달려갑니다. 그런데 반값 소식은 반갑지만 아침부터 줄 서는 오픈런 모습은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팍팍한 살림살이 고물가 시대의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민생은 어려운데 경제 살리는 뾰족한 대책은 안 보입니다. 반값 상품 사러 달려가는 서민들 발걸음보다 정부의 경제 대책이 더 빨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오픈런처럼 빠른 경제 대책.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